그대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은 이미 누군가가 차지했다. 오스카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는 19세기 아일랜드의 작가이자 특유의 재치와 통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개성과 진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개성을 지켜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하고 때로는 남의 모습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다른 사람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흉내낸 삶은 안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자신의 모습으로 사는 삶은 때로는 서툴고 불안정해 보여도 내면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자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노자. 노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힘보다 내면의 힘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상은 경쟁과 승리를 강조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가?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나 취향을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두려움, 반복되는 실수, 쉽게 흔들리는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해야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또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충동이나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한 발 물러서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게으름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내면의 강함을 만듭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그 사람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 하는 것이 참된 알미다. 공자. 공자는 배움의 태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 올바른 태도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른다는 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체면이 상할까봐, 부족해 보일까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배움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이 말은 단지 학문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누군가를 안다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른다는 태도는 관계를 열어둡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한 열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 엘버트 허버드. 엘버트 허버드는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긴 미국의 작가입니다. 그는 행복을 외부 조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해결되면, 목표를 이루면, 상황이 나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행복을 습관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할 것을 하나 찾는 것, 작은 성취를 인정해 주는 것,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마음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이 문장은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 노자. 이 말은 조급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모든 성장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도 축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문장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반복과 꾸준함이 언젠가는 분명히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눈에 띄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노너. 노너는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엮은 고서입니다. 이 문장은 책의 서두에 등장하여 학문과 수양의 목적이 타인의 과시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을 아무도 몰라주면 서운함이 밀려오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죠. 하지만 공자는 진정한 어른의 경지를 내면의 독립에서 찾았습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라는 유동적인 잣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원칙과 성실함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지만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크리스티 매튜스는 20세기 초 미국 야구의 전설적인 투수입니다. 실력뿐 아니라 지적인 품격으로 존경받았던 그는 수많은 승부의 세계에서 얻은 통찰을 이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달콤한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자만심이라는 안개를 드리워 우리의 약점을 가려버립니다. 반면 패배는 고통스럽고 쓰디쓰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정직한 거울이 되어줍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디서 방심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매튜스는 실패를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밀도 높은 수업 시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지금 겪는 시행착오가 사실은 당신을 완성해가는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순자.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순자의 철학이 담긴 고서입니다. 원래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비유한 정치적 격언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만물의 양면성을 경계하는 지혜로 읽힙니다. 이 문장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도구가 가진 역설적인 힘을 경고합니다. 돈, 지위, 기술, 심지어 인간관계조차도 우리가 지혜롭게 다루면 인생이라는 배를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탐욕이나 부주의로 균형을 잃으면 순식간에 삶을 침몰시키는 재앙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의 물 자체보다 그 위에서 중심을 잡는 나 자신의 조종 능력입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절제와 지혜를 발휘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행복은 나비와 같다. 당신이 쫓아다니면 늘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만 조용히 앉아 있으면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와 앉을 것이다. 나다니엘 호손. 나다니엘 호손은 주홍글씨를 쓴 19세기 미국의 대문호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깊이 탐구했던 그는 행복이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의 산물임을 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쟁취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행복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현재의 결핍만 도드라져 보이고 마음은 조급해지기 마련이죠. 마치 나비를 잡으려 그물을 휘두를수록 나비가 겁을 먹고 멀리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호소는 내려놓음의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잠시 멈추고 현재의 순간에
오롯이 머물며 마음의 평온을 찾을 때 행복은 어느새나 선물처럼 우리 곁에 살포시 내려앉는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다. 스티븐 라이트. 스티븐 라이트는 영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현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로운 위트로 꼬집는 통찰가입니다. 안전지상주의에 빠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안전한 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도전도, 리스크도 없는 삶은 고인물처럼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라이트는 당장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것이 사실은 정체라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는 길임을 역설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작은 위험을 감수하며 흔들리고 배우는 과정이 우리를 더 살아있게 만듭니다. 안정적인 울타리를 넘어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결국 가장 안전한 미래를 만든다는 역설적인 지혜입니다.